안녕하십니까. 투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지표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투자 시기의 개념에 기초를 해서 어떤 팩터가 국면별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그리고 이제 향후 국면 전환에 대비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내용이 좀 지루하고 길어서 재미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한 달 반 정도만 지나면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들어본다는 차원에서 이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세계적인 인덱스 프로바이더인 푸시 러셀, FTSE 러셀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설명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종종 경기 사이클 국면별로 어떤 팩터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궁금증 때문에 오늘 이전까지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팩터 전략들은 대부분 경기 사이클에 기초를 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기 사이클,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 개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논란과 의구심을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인 QE를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기조가 저성장, 저인플레, 뉴노멀이라는 이런 패턴이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과거의 잣대로 그 단지 그러니까 확실 구별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까다로웠고요. 이에 따라서 전통적인 투자 시계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푸시 러셀에서는 새로운 사고에 입각해서 새로운 개념의 투자 시계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팩터 투자를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과거 투자 시계 분석은 불투명한 경기 사이클 정의에 기초한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투자 시기가 필요했고, 이런 새로운 투자 시기에는 추세적인 국면, 여기서는 원어로는 secular regime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추세적 국면 변화를 반영을 했다. 그리고 경제 지표의 수준과 변동성에 의해서 투자 시기를 새롭게 만들었고,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투자 시기는 팩터 수익률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추세를 밑돌고 왔고, 광후의 팩터 성태를 증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이런 새로운 투자 시기를 만들었고, 경기 사이클이 추세를 이루면서 높은 성장을 거두고, 인플레이션도 수준을 달성할 때가 팩터 투자의 최적기였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개념의 투자 시기와 이에 따른 투자 팩터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시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이때는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성장률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 국면에 접을 때, 이때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는 ISM 지수가 3개월 평균이 상승하고, 또 그 달 ISM 지수가 45를 상회할 경우, 이때 이제 경기 확장기로 구분을 하고, 이것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측 국면, 수축 국면, 둔화 국면으로 들어와서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는 이런 4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 사이클이
비교적 그 구분이 명확했던 그 1950년과 1980년 사이에서 그 각광을 받았는데요. 이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사이클 개념이 그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정의조차 불명했던 그 경기 사이클보다는 명목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그 새로운 투자 시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후시 러셀에서는 1970년도부터 2020년 그 6월까지의 그 구간을 명목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크게 5가지 국면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과 고성장이 진행됐던 그 1980년대 초 이때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구간입니다. 하이 볼러틸리티 구간입니다. 그리고 폴 볼커 의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급격한 긴축 정책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서 1980년대 초에 경기 침체가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성장이 낮아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구간이 1995년까지 이어졌고요. 이후에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그 골들락스 기간, 이때는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 재임 기간인데, 이때 이제 그 성장률과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그런 그 성장률 인플레이션이 진행돼서 골딜락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기간을 거치면서 IT 버블이 꺼지고 다시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때는 이제 성장률과 그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본격적으로 QE를 실시하면서 새로운 뉴노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성장률은 추세를 밑돌고 인플레이션도 그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이런 그 뉴노멀 시대에 그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러한 국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때 어떤 팩터가 그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짐 1, 1970년대의 그 초인플레이션과 1980년대 경기 침체 구간을 이루었던 그 이 구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1970년대는 그 초인플레이션, 다시 말씀드려서 그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했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은 엄청난 그 변동성을 그 보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색깔로 표시한 게 경기 그 수축, 그 회복, 그리고 그 둔화 이런 부분들 사국면으로 이제 나눈 건데, 이때 그림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그 간격이 좁아진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결국은 그 경기 변동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부분도, 이러한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폴 볼커 의장이 긴축 정책을 그 실시를 했고, 이로 인해서 1980년대에 경기 침체가 그 발생을 그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팩터별 수익률을 보면 1970년대 초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그 밸류와 그 모멘텀이 그 시장을 그 주도를 했고, 사이즈는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81년도에는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이전 국면에서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저렴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퀄러티가 부각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 모멘텀이 상당히 큰 그 의미를 가졌고, 밸류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레짐 2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구간인데요. 1980년에서 1995년도까지 그 구간입니다. 이때는 그 폴 볼커 의장의 그 통화 정책에 따라서 그 1980년대 중반에서 시작해서 1995년까지 그 이런 구간이 이루어졌는데,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는 구간은 지난 10년간과는 달리 사이클 변동성이 상당히 그 축소됐던 그런 구간입니다. 이 구간 동안에 그 GDP 성장률은 평균 3.4%, 인플레이션은 통제 가능한 평균 3.6%를 기록했습니다.
1980년은 수년간 그 경기 침체 회복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던 이런 그 이후에 그 본격적으로 그 회복 국면,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던 그런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서 95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흐름들이 토대가 돼서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했던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이 완만하게 상승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팩터별 그 성과를 보면 1980년대 초기에는 여전히 그 모멘텀이 가장 큰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그 퀄리티 팩터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밸류 팩터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단 한 가지 예외는 그 사이즈 팩터입니다. 사이즈가 이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즈 팩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그 팩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때는 뭐 시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화면에서는 만들진 않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골딜락스 기간입니다. 이게 1986년에서 2005년도까지인데요. 뭐 골딜락스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제 그런 구간이죠. 이때는 실질적으로 IT 버블이 터졌던 후반부, 전반부에는 모멘텀이 여전히 뭐 시장을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IT 버블이 터졌던 2000년 3월에서 2002년 12월까지는 투자자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밸류와 퀄리티,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22%, 27%라는 놀라운 그런 수익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양적 완화 정책이 실시됐던 레짐 4 2007년 그래서 2014년까지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4년까지 FRB 의장을 역임했던 벤 버냉키 의장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서 17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연방기금 금리가 2006년 6월까지 5.2%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은 인버트 되었고요. 인버트 됐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밸류와 사이즈 팩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흐름들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퀄리티, 녹색으로 표시된 퀄리티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모멘텀이 모멘텀도 같이 부각이 됐다가 이후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상화 국면으로 QE 정책과 코로나 국면이 나타났던 2015년에서 2020년 6월까지 구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페드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고, 확장된 대차 대조표는 경기를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성이 폭발을 했고요. 2020년도에 경기 확장 국면이 진행이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1970년대 이후에 최대 침체 국면을 보였고, 그래서 2020년 1분기에 주식시장은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밸류 벡터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전체적으로는 퀄리티와 모멘텀이 이때 당시에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면은 퀄리티와 모멘텀이 그렇게 상당히 좋았고, 상대적으로 사이즈와 밸류가 조금 더 부진했다. 이것이 이제 정상화 국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앞서 말씀대로 계속 그 QE 때문에 그 뉴노멀이 진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실제 그 QE가 팩터 성과에 그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지금까지 그 내용을 그 정리를 해보면, 그 경기 사이클 변동성과 국면별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요약은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는 5가지 국면으로 말씀드렸지만, 크게 변동성 수준과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보면, 경제지표 변동성을 감안을 해보면 크게 1970년대에서 82년도까지 하이 그 변동성 국면, 이때는 그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그 수반이 됐고, 80년에서 2005년까지는 그 마더레이트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는 그레이트 모더레이션과 골딜락이 이제 함께 있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완만한 경제 성장률, 완만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변동성이 매우 낮아졌던 이런 구간인데, 이때 특징은 양적 완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성장, 저인플레라는 뉴노멀이 적용을 되었던 그런 그 국면입니다. 그래서 국면별로 그 팩터 성과를 그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하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하이 국면에서는 그 시장이 평균적으로 2.1% 올랐고, 모든 그 팩터들이 다 그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 국면에서는. 그리고 EW4 팩터라는 거는 이 4가지 팩터를 동일 가중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본 건데, 이때도 이 포트폴리오도 6.4%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더레이트와 그 로우 국면에서는 그 각각 이제 그 부진한 모습들이 그 팩터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모멘텀, 그리고 그 퀄리티 팩터가 상당히 그 강했다. 이러한 그 특징을 보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 위험조정 수익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그 위험조정 수익률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구간에서 퀄리티와 모멘텀 그 팩터는 그 상당히 그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중요하다고 제가 정말 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물론 이제 본 내용을 설명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역시 시장을 하락할 때는, 시장이 그 약세를 보였을 때는, 물론 상승을 보였을 때도 그렇지만 퀄리티 팩터가 방어력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QR 그 리서치사에서 그 만든 그 자료인데요. 여기서 시장 베타라는 것은 시장 대비해서 이들 팩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낸 건데, 이 하이 국면, 머더레이트 국면, 로우 국면 모두에서 퀄리티는 시장 베타와 그 마이너스를 그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로우 팩터의 로우 국면에서 이제 더욱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방어력이 좋다. 이렇게 지금 그 해석할 수가 그 있는 것입니다. 3가지 국면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팩터를 마이너스 수치를 보인 것은 그 퀄리티 팩터가 그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하방에 대한 그 방어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퀄리티 팩터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도 이에 대한 그 근거가 되겠고요. 2020년 이제 2분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QE가 기본적으로 그 경기 사이클 변동성 그 감소의 그 현저한 역할을 했음을 그 발견을 했습니다. 그 대규모 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그 추세를 비뚤었고,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전 국면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높은 그 위험조정 수익률을 그 견인했던 저금리가 실질적으로 그 팩터 전략에 상당히 그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10년간 그 진행되었던 이 초저금리가 기본적으로 위험 선호도를 그 촉발시킨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팩터 투자의 경우에는 그 성장주에 투자하게 만들었고 퀄리티와 모멘텀 상승을 견인했고 그 밸류와 그 사이즈가 다소 그 상처를 입게 된 그런 그 결과를 그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푸시 러셀에서는 경기 사이클 변동성을 시각화한 그 새로운 그 투자 시계와 유사한 이러한 그 프레임을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붐이 이른 구간 그리고 다시 그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구간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터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그 구간들로 그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구간과 인플레이션이 그 어느 정도 둔화되는 이런 국면에서 팩터별 수익률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붐을 이룬 구간에서도 퀄리티, 모멘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도 퀄리티, 모멘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배경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이제 현재 상황과 그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더 뭐 기간은 남아있지만 현재는 이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뭐 물론 이제 이전 그 10년도에는 그 다른 그 인플레이션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국면 그래서 여기서 조만간 이쪽으로 넘어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제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과거의 그 과거가 미래의 그 가이던스라면은 기본적으로 그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그 마더레이트 국면으로 진행하면 할수록 그 광범위한 그 팩터 성과를 그 발생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림에서처럼 기본적으로 그 새로운 개념의 그 투자 시기를 보면 그 현 국면이 인플레이션 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퀄리티 모멘텀이 아마 그 적합한 그 팩터 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국면도 그 혹시 이제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데 이런 국면에서도 퀄리티와 모멘텀 팩터가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그 퀄리티 팩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져볼 것을 그 말씀드렸는데 이런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점에서 그 모멘텀 팩터도 좋아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돼서 그리고 내년도 투자 전략을 그래 업종이나 종목별로 접근하기 어려우시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새로운 그 투자 시기에 개념에 입각한 그 팩터 투자가 그 팩터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의 국면을 그 적용을 해보면 퀄리티와 모멘텀 그 팩터가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조금 더 좀 더 그 지루하게 어쩌면 이제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은 이제 돌아가는 그 전략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대체 전략이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방어하고 알파 수익률을 창출하는데 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그 마련을 했습니다. 장시간 그 이러한 그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그 구독을 한번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